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IQ와 집중력이 치솟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입은 인지 효과라는 실제 뇌과학입니다. 우리가 거울 속의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 뇌의 도파민 공장은 풀가동되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거든요. 외모가 팔자라는 말, 이건 이제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실력은 최고인데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외모라는 포장지가 어떻게 뇌를 해킹해 인생의 경로를 통째로 바꾸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전부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공기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외모가 아닌 뇌로 다시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외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들 말하죠. 꾸미면 달라진다. 관리해라.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이 머릿속엔 들어오는데 왜인지 진짜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왜 중요한지가 아니라 외모가 어떤 경로로 인생을 바꾸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겉모습 관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외모가 타인의 기대를 바꾸고 그 기대가 내 뇌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모가 상대방의 기대치를 바꾸는 현상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5살 최 팀장님입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10년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작년 봄 회사 워크숍을 앞두고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오랜만에 머리도 다듬고 입고 다니던 구겨진 점퍼 대신 핏이 딱 맞는 재킷을 하나 샀습니다. 본인은 그냥 오랜만에 좀 챙겨 입은 정도였습니다. 워크숍 첫날 신임 본부장이 팀별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매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본부장이 최 팀장님 발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팀장, 이번에 신규 거래처 프로젝트 한번 맡아볼 생각 있어요? 최 팀장님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달라진 건 재킷 하나였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1968년 하버드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처음 증명한 개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갖는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그 기대에 맞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 대우가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특정 학생들이 지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줬습니다. 사실 무작위로 고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그 학생들의 IQ 점수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달라졌고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최 팀장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본부장의 그 한마디가 최 팀장님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프로젝트를 맡았고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분기에 팀장 직급 재검토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재킷 하나가 기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재킷이 만든 기대가 기회를 만든 겁니다. 외모가 팔자가 되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그런데 외모는 타인의 기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도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모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52살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은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나가지 않는 날은 굳이 챙겨 입을 이유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게 몇 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정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이 상태라서.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야. 괜찮아. 들어가도 돼? 정 여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친구 눈빛을 마주치기가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말이 짧아졌습니다.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이 꼴로 보고 있다는 게 불편했던 거였어요.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심리학에서 자기 지각 이론, 셀프 퍼셉션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1967년 심리학자 다릴 뱀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파악할 때 타인을 관찰하듯 자신의 행동과 외모를 보고 거꾸로 추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헝클어진 모습, 구겨진 옷, 씻지 않은 얼굴. 뇌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 판단이 말투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관계에서의 태도를 바꿉니다. 정 여사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뭔가 하고 싶어지고. 그 전이랑 내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외모지상주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불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공평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외모는 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뇌에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오늘부터 내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나쁜 패턴이 아닙니다. 외모가 만드는 악순환을 끊는 진짜 전략입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하는 경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드로 에이미 커디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세와 외적 행동이 바뀌면 뇌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자신감과 연결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기분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심리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 중에 앵커링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오늘 나는 제대로 된 하루를 시작한다 는 신호를 보내는 고정된 행동 패턴입니다.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작 행동 고정입니다. 매일 아침 딱 1가지 행동만 고정하는 겁니다. 머리를 빗든, 얼굴에 물을 바르든, 단추를 채우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에서 패턴을 읽고 그 패턴이 시작됐을 때 오늘의 모드를 켭니다. 그 신호 하나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기준복 한 벌입니다. 집에만 있는 날에도 걸치는 기준이 되는 옷 한 벌을 정해두세요. 화려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괜찮아 보인다 싶은 옷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지각 이론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바뀌면 뇌가 받는 신호가 바뀝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2초 거울 멈춤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딱 2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울 속 나를 1초 바라보고 한마디만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제대로 시작한다. 이 짧은 행동이 만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기 선언을 통해 자기 인식 회로를 실제로 재편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관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뇌가 나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모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바꿉니다. 그 기대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둘째, 외모는 내가 나를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헝클어진 나를 보는 내 뇌는 조용히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셋째, 하지만 행동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 행동 하나, 기준복 한 벌, 2초 거울 멈춤. 이 세 가지가 뇌에 보내는 신호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죠. 일어나기 싫고 귀찮고 오늘 하루쯤이야 싶은 그 순간.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7초 신호법입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 멈추지 말고 이 세 가지를 7초 안에 하는 겁니다. 하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둘, 화장실로 걷습니다. 셋,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이 끝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7초가 전두엽의 실행 회로를 먼저 켜줍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변연계보다 이성적 판단 회로가 먼저 개입하게 됩니다. 연습할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외모를 가꾸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더 나은 나를 원하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진짜라면 작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작은 시작을 기억하고 그걸 쌓아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상황에 해당된다 싶은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오늘의 전환점이 되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내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걸 세상에 조금씩 보여주셔도 됩니다. 진짜 깊이는 스스로를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니까요.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